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정신없이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사실 저는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정말 큰 일을 겪었어요. 결혼이라는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대사를 앞두고 있다가 불과 2달을 앞두고 파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결혼을 했다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10몇 년 살다가 아이를 데리고 파경을 맞은 것도 아니긴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파혼을 겪으면서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특히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장사와 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학창 시절부터 물건을 팔고 돈을 버는 일에 늘 관심이 갔어요. 어쩌면 이건 행운이기도 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쩌면 부모님 영향이 컸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이나 물건을 팔고 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이었죠. 부모님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큰 부자는 아니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셨거든요. 일도 몹시 고되었어요. 콩나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주고 시간 맞춰서 물도 줘야 했거든요. 조금만 늦어져도 콩나물이 잘 안 크거나 출하가 조금만 늦어져도 콩나물이 웃자라서 상업성이 떨어졌거든요. 게다가 신선식품이잖아요. 거래처와 문제가 생기거나 이동 차량에 문제만 생겨도 몽땅 다 버려야 할 정도로 예민하고 힘든 일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늘 밝고 즐겁게 일을 하셨죠.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닥 큰 돈을 버는 것보다도 공장을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또 딸 하나 잘 키우고 그런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고된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또 즐겁게 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늘 아쉬웠죠. 조금 덜 힘들고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컸을 때부터는 계속 공장을 드나들면서 작업 동선도 바꾸고 재료도 바꾸고 엄마 아빠에게 거래처 관리하는 것도 잔소리를 하고는 했어요. 아무래도 제 피에는 사업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같았다면 오지도 않았을 부모님 공장을 저는 정말 수시로 드나들면서 공장 상태를 체크하고 개선 방안을 혼자 고민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콩나물만 하지 말고 두부도 같이 생산을 하라고 권해드렸어요. 앞으로는 콩나물의 수요가 점점 적어지고 다이어트나 건강 때문에 두부를 찾을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하면서요. 점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콩나물을 이용할 요리보다는 간편식, 건강식, 다이어트식을 찾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국산 콩을 이용해서 두부를 생산하되 작게 포장을 해서 1인용으로 팔 수 있도록 만들라고 권했죠.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두부를 만들려면 기계도 새로 들여야 하고 기술도 익혀야 하고 국산 콩도 새로 사들여야 하고 돈도 많이 들고 공장도 새로 설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나이도 있고 귀찮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벅벅 우겼어요. 제가 그때 갓 대학에 입학한 대학 1학년이었는데 제가 내 대학 등록금 전체를 안 대줘도 되니까 빨리 하라고 이러다 망한다고 얼른 시작하라고 부모님을 들들 볶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호기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말이죠. 제가 고집을 부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부모님도 제 생각이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부모님은 결국 콩나물 생산을 반으로 줄이고 두부 생산에 뛰어드셨어요. 물론 큰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두부들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반대도 많았지만 저는 틈새 시장 다이어트와 1인용 생식 두부를 파고 들면 될 것이라 했고 부모님도 제 주장에 따라 그 부분에 맞춰서 생산을 하셨죠. 그렇게 생산을 시작했더니 웬걸 정말 저희 공장에서 생산한 두부가 불티나게 팔리는 거였어요. 거기에 두부를 만드는 것이 콩나물을 키우고 포장하는 것보다 더 쉽고 판로를 찾기도 훨씬 쉬웠어요. 어찌나 인기가 많았는지 나중에는 수요를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 반응을 보며 부모님은 이러셨어요. 평생 아무것도 모르고 콩나물만 키워서 팠나 보다. 네가 낫다. 진짜야. 밤잠 못 자가면서 콩나물 물 주는 거보다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진짜 사업하는 사람 같다니까. 다니 덕이다. 그러게 날 잘 둬서 호강하시는 거 맞지? 진작 내 말대로 하라니까. 아이고 그럼 이번에 용돈 올려주마.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딸아. 앞으로 어차피 이 공장도 네 거가 될 거잖아. 부모님은 용돈도 두둑하게 올려주시면서 몹시 기뻐하셨어요. 어딜 가나 제 자랑을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고작 두부나 콩나물로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이런 시장은 곧 대기업들이 들어올 테고 그러면 더 이상 시장 확장이 어려우니까요. 대기업이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저희 같은 영세하고 작은 공장이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다른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았죠. 무려 그 생각을 고등학교 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도 화학과로 진학을 했어요. 콩나물이고 두부고 전부 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콩 같은 천연 재료에서 추출하는 물질을 이용해 다양한 상품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지천에 다양하고 풍부한 재료들이 많지만 아직 그걸 연구해서 상품화한 제품은 적잖아요. 저는 어쩌면 거기에서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을 입학할 때부터 저의 목표는 뚜렷했어요. 아예 창업이 목표였으니까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시장 조사도 활발하게 하고 식품이나 천연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렇게 저는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화장품 회사를 창업하기로 했어요. 지금이야 조금 흔해지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쑥이나 콩에서 추출한 재료로 만든 천연 화장품이 그리 흔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면 이 틈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말이죠. 시작은 물론 초라했죠. 그냥 부모님 공장 한켠에 칸막이를 세워놓고 온갖 재료들을 쌓아놓고 끓이고 삶고 찌면서 실험을 하고 밤새 혼자 기획안을 쓰는 게 다였어요. 거기에 여자 혼자 원료 공장들을 다니면서 받은 문전박대는 얼마나 또 서럽던지. 하지만 그렇게 한 1년 고생을 하다가 방향을 잡게 되었고 첫 제품 출시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혼자 밤새 사이트 하나를 만들어 작게 시작하고 홍보도 크게 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저희 화장품은 입소문을 타고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여드름을 잡아주면서도 큰 부작용이 없고 순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잘 팔리기 시작하더니 뒤이어 출시한 제품들도 인기를 끌었거든요. 천연 재료에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좋은 것이 저의 화장품의 인기 비결이었어요. 저는 화장품 회사를 창업한 지 2년 정도가 되어서야 시내에 사무실을 하나 구해 독립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전만 해도 두부를 만드는 공장 사무실 한편에 쭈그리고 앉아 밤새 상품 포장을 하고 발송을 하고 또 제품 생산 공장으로 달려가고는 했는데 이제는 혼자 그 일을 소화할 수 없었거든요. 거기에 공장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직원을 뽑기가 여의치가 않아서 시내에 작지만 번듯하게 물류 창고를 겸한 사무실을 내어 직원도 채용을 했어요. 그와 동시에 저희 화장품을 더욱 전문적이고 더 크게 키우기 위해 전문 연구원들과 자문 의사들도 섭외를 했고요. 그러다 한 전문 연구원의 소개로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어떤 피부과 의사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제가 섭외하고 상담을 하는 의사들은 주로 피부과 의사들이었어요. 하지만 피부과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화장품으로 피부의 문제를 개선하거나 트러블을 잡는다는 것에 회의적이었어요. 그 중에는 그딴 화장품 아무 소용도 없으니 그냥 문제가 생기면 바로 피부과에 와서 치료를 받거나 시술을 받는 게 가장 좋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허다했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어요. 다른 의사들과는 다르게 화장품의 효능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생산하는 스킨 2종류예요. 아직 2종류지만 더 종류를 늘리려고 해요. 여드름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네요. 조합이 좋네요. 정말요? 성분 조합에 신경을 좀 썼어요. 앞으로 더 좋은 조합을 찾으려고 해요.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순하면서도 피부에 좋은 성분을 가진 화장품을 매일 쓰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좋은 제품이네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역시 독한 약을 바르는 것보다 꾸준히 이런 성분을 쓰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당장 피부과까지는 안 와도 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치료받은 뒤에도 이런 제품이 있으면 너무 좋죠. 저랑 어쩜 똑같은 생각이세요? 저도 그래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피부에 도움을 주는 기초 화장품에 관심이 많더군요. 특히 기초 화장품에 저처럼 약용 성분을 넣는 것에 효과가 있다고 믿고 전문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지하게 제 의견을 듣고 저희 회사가 생산하는 화장품에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도 이야기하고 의욕적으로 제 사업에 대해 도움을 많이 주었죠. 정말 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화장품과 그 성분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그동안 제 사업에 대해 의논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의사들은 무조건 그깟 화장품 이런 식으로 무시를 했고 전문 연구원들은 자기들 연구 분야가 아니면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피부과 의사이다 보니 제가 배울 부분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 의사와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 사람의 권유로 그 사람 병원에서 시술도 받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주 자연스럽게 감정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20대 후반으로 사업에 열정을 불태우던 저와 막 개인 병원을 개업해 의욕에 가득 차 있었던 30대 초반의 의사 조합은 어쩌면 서로 눈이 맞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저희는 각자 사업과 병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연애도 정말 알콩달콩했어요. 일로도 어느 정도 엮여 있었기 때문에 만나서 즐겁게 일을 하면서 서로의 사업을 응원해주는 관계였던 것이죠. 저는 정말 저희 사이는 이보다 이상적이고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로의 의지와 생각을 지지해주고 또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의 꿈을 키워가고 실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엿한 의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가 작고 영세한 화장품 회사를 어느덧 온라인에서 인기 순위에 드는 화장품을 생산하며 인정받는 회사로 키워가는 모습을 서로 지켜보았어요. 바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죠. 남자친구의 병원은 저희 사무실과는 좀 먼 변두리 외곽에 있었어요. 건물도 낡았고 주변도 조금 허름한 동네라 피부과를 찾는 인구가 좀 적기는 했죠.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늘 아쉬워했어요. 사실 피부과는 피부병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미용적인 것도 크잖아요. 어느 정도 미용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에 병원이 있는 것이 사업적으로 유리하기는 했죠. 하지만 부모님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자친구는 그럴 만한 재력이 없어서 그나마 창업 비용이 싼 곳에 개인 병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마저도 반 이상이 다 대출이었고요. 그러다 제가 사무실을 다시 옮기게 되었어요. 사업이 잘 되어서 더 큰 사무실과 더 큰 물류 창고가 필요해졌거든요. 저의 마케팅 전략이 잘 먹혀서 당시 저희 회사 화장품들이 꽤 인기를 끌었어요. 전문 연구가들과 의사들을 활용한 광고가 먹혔던 것이죠. 사람들은 잘 모르는 성분에 대해 정확하게 효능을 설명해주는 전문가들과 피부과 의사들이 사용법과 효과를 설명해주는 마케팅이 성공을 거두면서 저는 직원도 더 채용하게 되었고 생산량도 늘리다 보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저는 새로운 사무실을 알아보러 다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번에 본 건물에 병원 자리가 하나 있던데 거기가 번화가에 있어서 피부과로 괜찮을 것 같아. 이번에 나랑 같이 옮기는 게 어때? 뭐? 아이, 그 동네는 너무 비싸. 지금 내 형편으로는 보증금 대출 받으면 끝일걸? 아이, 보증금은 내가 빌려줄게. 같이 옮겨가자. 뭐? 정말이야? 아니, 그런 큰 돈을 빌려준다고? 사실 이번에 새로 출시할 라인에 자기 도움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좀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 어차피 자기도 좋은 동네로 옮기고 싶어 했잖아. 아, 나는 그러면 너무 좋지. 자기야, 정말 너무 고마워. 근데 공짜 아니야. 차용증은 쓸 거야. 알았지? 우리 더 열심히 일해보자. 당연하지. 차용증은 물론 쓰고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이자까지 해서 다 갚을게. 정말 고마워. 사랑해. 저는 피부과와 협업을 하는 기능성 라인 화장품을 기획하고 있었어요. 조금 다른 기능을 넣어서 피부과 의사가 만든 이라는 문구를 넣은 화장품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었죠. 남자친구를 비롯한 피부과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만든 것으로 피부과 의사와 같이 만들어 적극 추천한다는 제품이라는 컨셉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었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차용증을 받고 새 병원 상가 보증금을 빌려주었어요. 남자친구는 병원을 옮기면서 인테리어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고급스럽게 하고 새 기계도 들여놓으면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물론 거의가 다 대출이기는 했지만 제가 그것까지 간섭할 일은 아니라 생각해서 별 말을 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출시한 피부과 의사가 만든 이라는 컨셉의 화장품 라인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거기에 남자친구의 피부과도 성겁을 했죠. 예약을 미리 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아니 미리 예약을 해도 적게는 2주에서 한 달을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네의 유명한 피부과가 되었어요. 제 사업도 잘 되고 남자친구의 병원도 너무 잘 되고 바쁘기는 했지만 정말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피부과 의사라는 타이틀을 건 라인 생산량을 늘려야 하지 않겠냐며 자기가 알아둔 재료 공장이 있다고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갑자기 생산 공장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의아했죠. 그런 곳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당시 저는 원래 거래하던 생산 공장이 있었어요. 제가 창업 초창기부터 일을 해오시던 분들이라 손발도 잘 맞았고 지금껏 큰 문제 없이 너무나 잘해주시던 분들이었죠. 또 원재료 공장을, 저는 저희 부모님 공장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제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저는 부모님에게 콩나물이고 두부고 당장 다 그만두고 제 화장품에 들어갈 원재료 가공을 하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원재료 공장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계속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 보자고 자기가 아는 곳이라며 가보자고 우겼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재작년에 퇴직하시고 작년에 귀농을 하셨잖아. 그건 나도 들었잖아. 근데 그게 왜? 농작물 가공 일을 하시려고 공장을 크게 사두신 게 있는데 운영을 못하고 계셔. 두 분이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 아니, 그럼 그 자리에 생산 공장을 만들라는 거야? 생산 라인을 좀 늘려야 하는 건 맞잖아. 공장 라인이며 모든 설비는 나랑 우리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할게.
그리고 품질도 다 내가 책임지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생산 한 번 안 해본 공장에 경험도 없으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탁을 하잖아. 당신 부모님은 큰 공장 운영하시면서 척척 일도 하시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 나도 우리 부모님 자리 잡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래야 빨리 우리가 결혼을 하지. 뭐? 결혼? 아니, 그럼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우리 벌써 6년 넘게 만났는데? 이래저래 혼란스럽고 고민이 되더군요. 갑작스럽게 꺼낸 결혼 이야기도 좀 당황스럽기는 했고요. 하지만 조금 생각해보니 이해는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워낙에 작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공장을 하셨던 분들이었지만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평생 직장 생활만 하시다 퇴직을 하신 터라 공장 운영이고 영업에 요령이 있을 턱이 없었죠. 게다가 남자친구 어머니는 평생 주부였으니 더 그랬을 테고요. 그러니 귀농을 해서 농산품 가공업을 하겠다고 퇴직금이며 전 재산을 홀랑 쏟아부은 사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망하는 걸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궁리를 했겠다 싶었어요. 자신은 이제야 병원 대출 조금씩 갚으면서 결혼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알거지가 될 판이니 그 속은 오죽했겠어요. 남자친구는 허락만 해주면 자신이 다 알아서 공장을 맞춰놓고 열심히 생산을 할 테니 물량을 조금만 소화하도록 하면 안 되겠냐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죠.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는 했어요. 지금의 사업 성장 추세로 보면 물량이 더 필요한 건 분명했고 처음부터 저희에게 꼭 맞는 생산 설비를 갖춰서 세팅만 잘 해놓으면 저희 회사 맞춤에 안정적인 공급망이 생기는 것이니 성공만 하면 나쁘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럼 설비 세팅은 내가 가서 할 거야? 내가 하는 게 훨씬 빠를 거야. 자기는 내가 필요하다는 기계만 구비를 해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세팅 다 끝나고 공장 돌아갈 때까지는 나는 그냥 회사 직원이라고 할게. 아이, 우리 사귀는 것도 비밀로 하고. 아니 왜? 어차피 알게 될 거고 자기가 내 여자친구라는 걸 알아야 잘 봐주시지. 공장 세팅하고 샘플 만들 때 싫은 소리 해야 할 때가 많아. 그런데 서로 관계가 그러면 할 말도 못하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줘. 처음 세팅이 정말 중요해서 그래. 그래. 그럴게. 우리 부모님도 내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만 알지 아직 확실히 무슨 일하고 하시는 건 모르니까 눈치 못 채실 거야.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그 부모님을 찾아가 남자친구가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 직원이라 소개를 하고 공장을 새로 세팅하기 시작했죠. 한동안은 정말 너무나도 바빴어요. 원래 있던 공장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맞추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건 완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두 분 다 공장을 처음 운영하시는 데다가 일머리도 없고 요령도 없는 분들이었죠. 솔직히 답답하신 분들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처음에는 거의 매일 공장으로 가서 거기서 살다시피 했어요. 물론 그냥 거래처였다면 며칠에 한 번 가서 중간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만 요구를 하면 되는 일이지만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잖아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일도 가르쳐드리고 결과물 테스트도 돕고 정말 온 힘을 다해 공장이 자리를 잡도록 했죠. 그리고 그 두 분도 정말 저의 이런 노력에 고마워했고요.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공장은 몇 달 지나니 잘 돌아가기는 했어요. 원료도 안정적으로 잘 공급되었고요. 이제 제가 되었다 했더니 두 분은 그러셨어요. 이번에는 분량권도 줬고 이제 잘 된 것 같아요. 두 분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미영 씨 안 와도 될 것 같네. 미영 씨 회사 사장님한테 얘기 잘해줘요. 공장 아주 잘 돌아간다고. 알았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뉴얼만 잘 관리해 주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아이 뭐 그거야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걱정 말고. 그럼 가봐요. 공장이 자리를 잡으니 두 분의 태도는 약간 미묘하게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말에 무조건 따르는 듯 했지만 이제는 저를 약간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듯한 그런 태도셨어요.
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했던 제가 있으니 저는 저를 좋게 생각하고 계시다 여겼죠.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 준비를 졸랐어요. 어차피 부모님은 자기 의견에 반대하지 않으니 얼른 예식장 예약도 하고 집도 계약하자고 말이죠. 내년에는 꼭 결혼을 하고 싶다고 재촉을 했던 것이죠. 그러는 모습이 좀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야 어차피 남자친구를 알고 있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 역시 빨리 나를 잡으라고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결혼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예식장 예약을 하고 신혼여행도 알아보고 결혼할 집도 보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가 한창 공장 때문에 바쁠 시기였지만 저는 이왕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 남자친구에게 빨리 부모님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라고도 했고요.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계속 속이고 있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공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잘 돌아가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일이 익숙해지셨을 무렵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우선 자기가 부모님에게 찾아가 본인 여자친구가 저란 걸 밝히고 결혼 허락을 받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잘 생각했다고 얼른 그러라고 했죠. 남자친구는 자신이 사귀는 사람들이 바로 저이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반응이 궁금했던 저는 출근을 하자마자 이를 핑계 삼아 먼저 연락을 드렸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제 민석 씨에게 이야기 들으셨어요? 우리 아들이랑 사귄다는 사람이 미영 씨가 맞아? 확실해? 죄송해요. 그동안 일도 엮여있고 너무 바빴잖아요. 공장도 민석 씨 부탁으로 시작을 한 것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아이고, 그래서 덕분에 공장을 하니까 넘어가라 이거야? 나는 그동안 미영 씨를 믿었는데 아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분간 안 보고 싶으니까 공장에는 딴 직원 보내줘. 나 솔직히 배신감 느껴져. 그렇게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는데 정말 아차 싶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급히 연락을 했어요. 아, 좀만 기다리지. 왜 먼저 전화를 했어? 어제 자기한테 이야기 들었을 텐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어제 분위기 안 좋았어? 일하면서 무슨 일 있었어? 사실 자세히 이야기 못했어. 자기랑 사귀는 사이라고 하자마자 두 분이 다 너무 화를 내셔서. 뭐? 일할 때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자기도 알잖아. 두 분 다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시기까지 했다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나이 어린애가 이것저것 간섭하고 가르치려고 들어서 기분이 좀 그러셨나 봐. 뭐? 간섭이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을 알려드린 거잖아. 설마 그것 때문에 섭섭하셨던 거야? 엄마가 자존심이 강하셔. 아버지도 좀 꽉 막히신 편이고. 자기 아들이랑 사귀면서 아닌 척 했던 것도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럼 어떡해. 내가 다시 찾아뵐까? 아니야. 좀 지나면 풀리시겠지. 좀 기다려봐. 우리 부모님이 내 말은 다 잘 들어주시니까 좀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저는 그냥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또 어른들 입장에서는 며느리 될 사람인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일단 공장에는 다른 직원을 보냈어요. 간단히 점검만 하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기도 했고 화가 나신 상태로 제가 찾아갔다가는 더 화만 나실 것 같아서였기도 했고요. 며칠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 그때는 제가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직원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고 저는 곧 바쁜 일상에 파묻혔어요. 일이 너무도 많았고 사실 그동안 남자친구 부모님 공장에 신경을 쓰느라 사무실보다는 공장에 더 내려가 있는 통에 밀린 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어요. 남자친구 역시 바쁘기는 마찬가지였죠. 저희는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어떤 날은 서로 출퇴근 때만 잠깐 얼굴을 보고 서로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날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업무 회의를 마치는데 전날 공장을 다녀온 직원이 저를 붙잡고 이러더라고요. 사장님, 새로 문영 공장 사람들이랑 원래 아시는 사이세요? 지금 인연이 있기는 해.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 공장 사장님들이 저희 회사에 대해 엄청 자세하게 캐물어서요. 직원은 몇 명이냐, 회사 돈은 잘 버냐, 여기 직원들 월급은 얼마 받냐. 너무 묻더라고요. 그래? 뭐 우리 회사에 대해 궁금하셨나 보지? 근데 그 말투랑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보통 다른 거래처 공장 사장님들은 늘 웃는 얼굴로 반겨주시는데 이번에는 제가 뭐 사정하러 간 느낌이었다니까요. 무슨 불만이 많아 보이셨어?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거래 시작하는 상황인데 무슨 일이 있어요. 오히려 일 처리가 미숙해서 거기 가면 할 일만 더 많아요. 그분들 진짜 일 너무너무 대충해요. 매뉴얼이 있는데도 라벨리지도 다 다르고 용량도 잘 안 맞추고 진짜로요. 2배, 3배로 피곤해요. 그래. 고생했어. 내가 한번 체크해 볼게. 그러면서 그 직원은 일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회사에 대해 너무 사소한 것까지 캐물어서 둘러대느라 곤란했다고까지 하더군요. 제가 괜히 미안했어요. 그 직원은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와 제 남자친구 그리고 그 부모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죠. 그렇게 얼추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던 때 저는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일을 겪고 말았어요. 오전 업무를 마무리를 하고 커피나 한 잔 더 마실까 싶어서 회사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을 타서 나오는데 회사 입구가 시끄럽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목청을 높이고 있고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가 말리는 것 같았어요. 김미영 어딨어? 걔 나오라 그래. 아니, 무슨 일로 그러시는 건데요? 갑자기 오셔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여기 김미영 직원 있잖아. 아니다. 사장님 나오라고 해요. 아니, 공장 사장님 아니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러세요? 내 얘기 안 들려? 김미영이랑 사장 나오라고. 분명 남자친구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덜컥 놀라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놀라서 황급히 커피잔을 든 채로 입구 쪽으로 달려갔죠. 아니나 다를까 입구에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까지 함께 계셨어요. 직원들의 만류에도 화를 내면서 저를 찾고 있었고요. 제가 다가가 얼른 사람들을 말리려는 그 순간 제가 태어나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 뺨을 후려친 것이었죠. 저는 충격으로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쳤어요. 바닥에는 컵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져서 나뒹굴고 커피가 제 옷은 물론 사방으로 튀었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눈앞에서 번쩍 별이 튀는 느낌에 제가 뺨을 감싸쥐고 휘청거리자 저에게 달려들어 우악스럽게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그리고 악을 쓰더군요. 우리 아들 꽃인년이 니년 맞지? 계약직 주제에 감히 잘못되고 싶어 한장했구나 너. 이거 나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이고 이것 봐라.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너 싸가지 없는 거 처음 볼 때부터 알아봤어. 새파랗게 어린 년이 우리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부터 너는 좀 혼나야 돼. 놓으시라고요. 저 일한 거잖아요. 아시면서 왜 이러세요? 뭐? 이 일? 아시면서 왜 이래? 야, 너야말로 알면서 그랬냐? 고작 있던 회사 계약직 직원인 주제 감히 잘 나가는 의사를 꼬셔? 뭐 결혼을 해? 이 꽃뱀 같은 년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어요. 뺨이 화끈거리는 것은 물론 뜨거운 커피에 대었는지 가슴팍이며 손등도 화끈거렸죠. 게다가 머리채를 붙잡은 손길이 얼마나 악의에 가득 차 있는지 기겁을 해서 달려드는 직원들도 바로 떼어내지 못했어요. 머리가 통째로 뜯겨나갈 정도로 고통스럽더군요. 그 난리통이 났는데 직원들이 말리는 걸 남자친구 아버지마저 합세해 직원들을 막아서며 마구 고함을 지르더군요. 여기 회사 대표 나오라고 그래. 여기 대표는 알아? 고작 계약직 직원이 거래처 의사 꼬시는 꽃뱀이라는 거. 당장 나오라고 해.
그게 대체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대표님을 왜 찾아요? 진짜 공장 사장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이 직원 얘 당장 자르라고 그럴 거야. 사장 불러와. 그래. 이 꽃뱀이 내 아들 꼬셔서 팔자 고치려고 이 회사 이용한다고 당장 고발할 거야.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머리채 잡고 있는 분이 여기 대표님이시라고요.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친구 엄마가 순간 멈칫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회사 입구에 걸린 회사 소개에 적힌 대표이사 이름을 가리켰어요. 뭐야? 이 여자가 대표라고? 여기 대표이사 이름 김아영 보이세요? 제가 김미영에서 김아영으로 개명했는데 이게 원래 저라고요. 그럴 리가. 여기 회사 직원이라며. 진짜니까 이것 좀 놔요 제발. 저는 그 인간들을 확 뿌리쳤어요. 직원들이 저를 부추겼죠. 겨우 소나기에서 벗어나니 아픔보다는 수치심이 몰려오더군요. 그와 동시에 분노도 같이 올라왔고요. 아무나 가서 피부과 박 원장 불러와. 빨리. 아니 너 여기 직원이라며. 아니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니? 그래서요. 직원이 아니라 대표라서 불만 있어요? 그게 당신이랑 뭔 상관인데? 아니 대표면 대표라고 진작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그거를 말을 안 해가지고? 그럼 대표면 괜찮고 여기 직원이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머리끄댕이 휘어잡아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꽃뱀? 내가? 남친 어머니는 어제 공장에 나갔던 직원을 가리키더군요. 그러면서 어이가 없는 소리를 했어요. 저 직원이 여기 직원들은 다 계약직이라고 했다고. 그리고 너도 직원이라고 했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대표님이 직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원래 다 계약직으로 일해요.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그리고 저 직원이 댁들 공장에 전에 어떤 직원이 나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직원이 기겁을 하며 고함을 쳤죠. 요즘 회사는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갱신을 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재계약 시즌이 되면 성과에 따라 연봉 협상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걸 이상하게 오해를 했던 모양이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곧 남자친구가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남자친구는 제 사무실에 들어오다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기함을 하더군요. 저는 뺨을 맞아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머리는 산발을 하고 커피를 뒤집어 쓴 채 옷까지 찢겨져 있었으니까요. 주변에는 깨진 컵에 커피에 직원들이 놀라 뛰어나가며 흩어진 서류들이며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던 것이죠. 남자친구는 자신의 부모님을 바라보며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나와요. 무슨 짓이긴.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지. 왜 제가 대표라고 넌 말을 안 했어? 그래 왜 우리를 속인 거냐? 그래서 오해가 생겨서 이런 거잖아. 이놈아 진작 말을 하지. 뭐라고요? 정말 환멸이 나더라고요. 저는 저를 보러 다가오는 남자친구를 손으로 저어서 막았어요. 그리곤 차갑게 이랬죠. 야, 너네 부모님 모시고 당장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아니 자기야 이게 무슨... 꺼지라고 당장. 왜? 경찰 불러? 일 더 키워봐? 일단 진정해봐. 얼마나 다쳤는지 내가 좀 보자.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자친구는 일단 자기 부모들을 끌고 나갔어요. 그 부모들은 나가면서도 이게 다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한 우리 탓이라는 둥, 오해를 한 것뿐이라는 둥, 부모 마음이 원래 그렇다는 둥 개소리만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나가면서 이랬어요. 얼른 병원 가. 내가 이따 연락할게. 미안해. 필요 없어. 전화도 하지 마. 우린 끝이니까.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해. 더 이상은 필요 없었어요. 이런 일을 겪고도 어느 누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해 저런 인간들을 시부모라고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죠. 그 상태로 어떻게 일을 더 할 수 있겠냐 했지만 저는 잠깐 병원에만 가서 잠시 쉬었다가 오후 업무를 평소처럼 처리했어요.
정말 부하가 터지고 짜증이 치솟는 일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일로 제 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더 싫었거든요. 병원에 다녀와서는 직원들에게 커피를 사서 돌렸어요. 그리고 모아놓고 솔직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도 이야기했죠.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었는지 마음 약한 직원들은 울기까지도 했거든요. 저의 솔직한 이야기에 사정을 알게 된 직원들도 경악을 하더군요. 저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이니 내가 잘 수습을 하겠다. 그러니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열심히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의 아니게 못 볼 꼴을 보게 해서 미안하다고도 덧붙였고요. 아무튼 회사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해요. 놀란 사람들은 오후에 그냥 퇴근해도 괜찮아요. 가서 쉬어요. 대표님은요. 대표님이야말로 오늘 오후에는 가서 좀 쉬세요. 아니, 뭘 이런 걸로. 이럴 때 더 일 많이 하라고 대표가 있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저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 공장 거래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거래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힘들죠. 물량 얼마나 남았어요?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네, 이번 입고만 받으면 계약 물량은 끝이에요. 그러면 이번을 끝으로 계약 연장 안 하는 걸로 통보하세요. 대표님, 오히려 잘 된 걸지도 몰라요. 그 공장 분량도 엄청 많고 평소에 일도 불성실해서 사고 터질까 봐 조마조마하고 불안했어요. 저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사실 공장의 물건 발주는 물건 수량으로 발주를 넣고 그 이후에 다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보통의 관행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 이후로 일정 물량을 발주를 넣는 것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동안 한번 거래를 튼 공장과는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공장을 물색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공장 역시 한번 확보한 거래처를 잃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에 보통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존중해 왔던 것이고요. 남자친구 부모님 공장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최초 설비 세팅부터 제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 전용 공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공장을 활용할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죠. 회사까지 찾아와 직원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제가 대표가 아니라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직원 말대로 그동안 솔직히 일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두 분의 불성실하고 성의 없이 일하는 태도도 고쳐지지 않았고 불량률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요. 다시 생각해보니 그동안 제가 개선점을 이야기해도 그 부분이 바로바로 되지도 않았던 건 두 분의 그런 고압적인 태도 때문이었던 것 같더군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런 공장이나 운영할 사람들이 아니다. 고작 작은 회사 직원에 불과한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냐는 그런 태도 말이죠. 저희 부모님 공장이나 다른 공장에 비하면 정말 아마추어 같았을 뿐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 사실을 알자마자 그 부모님이며 전 남자친구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당당하게 따지는데 기가 차더군요. 아니, 공장까지 다 이렇게 맞춰놨는데 이제 와서 거래가 끝이라고. 아유, 이런 법이 어딨어. 난 용납 못해. 용납이고 뭐고 계약이 끝났다고요, 아줌마. 더 이상 거래 못하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아이고, 아주 대표라고 이제 갑질까지 하시겠다. 너 내 아들이랑 결혼 안 할 거야? 나 가만히 안 있어.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아, 진짜 이 아줌마 웃기네. 아니, 당신들이 남의 회사 찾아와서 머리채 붙잡은 건 되고 내가 정당하게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을 종료하는 건 안 되나요? 뭐 고소하고 싶으면 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무엇보다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전 남자친구의 반응이었어요. 싹싹 빌어도 모자란 판에 아주 꼴값을 떨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랑 계약을 끊는다고? 아, 어떻게 이래? 여기에 물건 데려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내? 그럼 그 꼴을 당하고도 내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해? 야, 내가 바보 멍충이니? 너를 그냥 직원인 줄 알았다고 하셨잖아. 미리 말을 안 한 우리 잘못은 생각 안 해? 우리?
네 잘못이겠지. 그리고 그냥 직원이면 남의 회사 와서 그런 깽판 쳐도 되니? 그러고도 같이 일을 하겠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냥 오해였잖아. 한번 덮고 넘어가면 우리 부모님이 평생 너를 얼마나 이뻐하시겠니? 아, 그거 이해 못해? 아이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 내 말 귓등으로 들었어? 우리 끝이라고. 네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완전 결심이 깨끗하게 서. 우리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말하지 마. 너 진짜 실망이다. 아무리 마음이 상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끝내자는 말을 해? 저는 꺼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장 채무관계도 정리하자고 했죠. 전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보고 치사하다고 비난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댔어요. 야, 내가 그까지 돈 치사해서 당장 준다. 너도 내 목 내놔. 네 목? 뭔 헛소리야? 피부과 의사가 만들었다고 홍보한 그 라인. 그거 내 목도 당연히 있잖아. 너 내 이름 팔아서 돈 번 거 맞잖아. 그거 내 거니까 내 수익 다 내놓으라고. 아이고, 기가 차서. 이 세상 피부과 의사가 뭐 너 하나니? 넌 계약서도 안 보니? 아, 짜증나니까 맘대로 해. 난 한 푼도 못 주니까. 전 남자친구네 가족들은 걸핏하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게 가풍인지 아니면 혈통인지 전 남자친구 역시 고소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비웃었어요. 고소를 하던지 뭐를 하던지 다 해보라고 말이죠. 그 라인은 피부과 의사가 만든 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실제로 연구개발에 참여한 피부과 의사들은 따로 있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병원 개업과 근무를 핑계로 참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기 병원 홍보에 우리 화장품을 이용했던 것이 더 컸고요. 그 인간은 그 제품 라인은 자기 아이디어로 시작한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소송을 해왔어요. 그 인간 부모들 역시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고 소송을 걸어왔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걸어오니 오히려 전투력이 치솟더군요. 그래, 오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정말 제대로 이겨 보이겠다는 의지가 활활 불타 올라온 것이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모든 열정을 다해서 소송에 임했어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자료를 싹 정리해서 증거로 들이밀었죠. 그 인간들은 제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매일 말만 앞서고 제대로 일 처리 하나 못하는 인간들이다 보니 제가 얼마나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해 작성을 하고 일일이 법률 상담까지 다 맞춰 놓았는지 상상도 못했겠죠. 그냥 우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그 모습이 가소롭기까지 했어요. 당연히 소송은 저의 승소로 결정이 났어요. 판결이 나고도 항소를 한다 어쩐다 하면서 악을 썼지만 더 이상 법적 다툼은 걸어오지 않더군요. 저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도저히 가망이 없다며 상대편 변호사도 말리더라고 하더라고요. 소송이 끝나고 나서 전 남자친구는 이를 갈며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어차피 우리 부모님 공장 성공하면 나도 따로 화장품 회사 차려서 독립하려고 했어. 아, 그러셨어? 그래서 그렇게 니네 부모님까지 동원해서 공장을 해달라고 우긴 거니? 아이고, 참 원대한 계획이셨네. 그래, 그깟 화장품 네가 해봐야 뭘 한 게 있어? 내가 너보다 더 크게 성공할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나 하지 마.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절대 안 받아줄 테니까. 아이고,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가서 잘해봐라. 응원해줄 테니까. 전 남자친구와 그 부모들은 진짜로 몇 개월 만에 자신들의 공장을 활용해 의사가 직접 만든 화장품 이런 식으로 제품을 출시했더라고요. 원래 자기 회사를 차릴 생각이었다는 말이 진짜였는지 전 남자친구는 그 사이 저희 회사 배합표까지 빼돌려 그대로 베껴서 제품을 만들었던 것이죠.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말이 딱 그랬어요. 컨셉이며 제품까지 전부 우리 화장품을 베낀 것인데 또 이렇게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싸움을 걸어오면 당당하게 응대를 해줘야 도리니까요. 저는 싹 다 상품권 도용과 복제로
전부 고소를 해드렸죠. 전부 다를 말이죠. 저는 회사를 조금 정비해서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사실 회사 위치를 옮기고 싶은 마음은 훨씬 더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때는 남자친구 병원과 붙어 있어서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고 번거로움이 더 컸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졌으니 얼른 실행에 옮겼던 것이죠. 저는 관리비도 비싸고 공간 활용도 어려운 건물 사무실을 빼서 조금 외곽에 있기는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 작은 빌딩을 매입했어요. 작은 주차장과 창고도 딸려 있어서 물류를 따로 관리할 필요도 없었고 늘어난 인원을 팀별로 나누어 사무실을 쓰기에도 좋은 곳이죠. 물론 아직 대출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근무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 저는 물론 직원들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요.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도 의사가 만든 화장품 라인은 더 잘 되고 있어요. 기능성에 맞춰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한 것도 있고 또 인기가 높아지자 유명 쇼핑몰에도 입점이 되었거든요. 저는 피부 관리를 넘어서 다이어트와 건강 디톡스 부분으로도 영역을 넓혀서 계속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큰 인기를 얻어 영업 실적도 계속 높아지는 중이고요. 저희 부모님 공장은 이제 화장품 원재료는 물론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뀌었어요. 공장 생산 설비까지 더 만들어 확장을 했죠. 두 분은 여전히 매일매일 바쁘게 살고 계세요. 그러다 가끔은 저에게 이런 푸념도 하시죠. 언제까지 엄마 아빠 부려먹을래? 이제 네가 좀 알아서 관리를 하던가 해라. 아이 뭘 언제까지야. 아직 두 분 한창 나이면서 다들 일 못해서 난리인데 왜 엄살이셔. 이제 까탈 좀 그만 부려. 직원들이 너만 오면 다들 도망가기 바빠. 아이 좀 애인간해야지. 그래도 엄마 아빠처럼 내가 해달라는 대로 완벽하게 맞춰주는 곳이 없어. 역시 이번에도 완벽해. 진짜 엄마 아빠밖에 없어. 으이그 저 웃는 것 좀 봐.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두 분 내가 또 여행 보내드릴까? 응? 아이 저번에 너무 좋았다며. 저 이렇게 또 우리 살살 꼬드겨서 공장 확장하자 뭐 이러려고. 엄마 싫어. 내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재료 삼고 찌고 쪼리고 죽겠다 죽겠어. 아이 그래. 우리도 이제 예전 같지 않어. 이제 확장하는 건 그만하자. 나도 무리다. 이렇게 구박도 하시고 하소연도 하시지만 늘 제가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덕분에 저는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전 남자친구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그깟 화장품 사업 어쩌고 하면서 야심차게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대체 왜 그런 객기를 부릴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복수를 하겠답시고 일을 벌이는데 모든 것이 어설프기만 했죠. 사업에는 제품 외에도 거래처나 마케팅이며 영업같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그 모든 것을 피땀 흘려가며 이룬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으로 보였는지 그저 자신이 피부과 의사라는 것만 믿었던 것처럼 보였죠. 제가 저희의 컨셉과 제품을 베낀 유사 상품이라며 고소를 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지켜보며 약간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이 화장품이라는 게 너무 예민한 제품이잖아요. 공산품이긴 하지만 사람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이고 특히나 저희 제품들은 천연 재료를 응용한 것이라 생산과 관리가 까다롭거든요.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기면 어마어마한 고객 항의가 쏟아지는 것이 바로 화장품이거든요. 거기에 전 남자친구가 믿고 있는 그 부모님 공장은 설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부모라는 사람들이 원재료를 다룰 수나 있는지 거기에서 원료를 생산하는 것도 처음인데 완제품 생산이 과연 가능이나 할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런 저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그렇게 생산한 제품에는 당연히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원료 순도가 좋지 않았는지 침전물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곰팡이가 핀 제품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걸 구입했던 고객들이 피부가 오히려 나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속출에 대량 환불의 클레임까지 엄청났던 것이죠.
무엇보다 화장품은 이미지와 신뢰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면 거의 끝이라 할 수 있어요. 결국 그렇게 전 남자친구의 사업은 처절하게 폭망했어요. 제가 소송을 걸고 어쩌고 하면서 미처 결론을 내기도 전에 첫 제품 출시해서 엄청난 빚만 남기고 바로 망해버렸어요. 전 남자친구는 병원까지 내팽개치다시피 하면서 그 사업에 매달렸던 터라 병원은 병원대로 거의 폐업 직전인 상태가 되었는데 병원 개업할 때 받았던 빚에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생긴 빚까지 어마어마한 금액이더군요. 거기에 저에게는 부모님이 퇴직금을 탈탈 털어 세웠다던 공장 역시 전부 빚이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정말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물론 저와 결혼을 하면 당연히 그 빚이고 뭐고 자연스럽게 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겠지만 빚으로 공장을 세우고 우리 회사 제품 주문을 받아 돈을 벌어 갚을 생각을 했던 것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한동안 전 남자친구의 화장품 사업 실패는 우리 업계에서도 핫한 소식이었어요. 의사가 함부로 노하우도 없이 뛰어들었다가 자멸을 한 것이라 비웃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렇게 코너로 몰린 전 남자친구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해왔더군요. 내가 진짜 미안했어. 내가 진짜 깨달은 게 너무 많아. 미안해. 왜 이제 와서 직접 해보니까 장난 아니야? 그깟 화장품 사업 네가 하는 게 뭐냐고 할 땐 언제고?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정말 세상 물정을 몰랐나 봐. 자기야,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아. 뭔 헛소리야. 나보다 더 성공하겠다며? 그때 울면서 용서비라도 안 받아준다던 인간이 누군데? 그 얘기 그대로 들려줄게. 부탁이야. 나 좀 도와줘. 우리 그동안 만난 시간이 몇 년인데 우리 그동안의 정을 봐서라도 응? 나 좀 조금만 도와줘라. 웃기지 마. 내 사업 이용해서 니네 부모님 평생 먹고 살고니까 잔 주제 뭐가 어쩌고 어째? 바빠 죽겠는데 뭔 개소리야. 끊어. 끝까지 이기적으로 본인 입장만 생각하는 그 인간의 신보는 정말 짜증이 나더군요. 스스로 이룬 것 하나 없이 나만 이용하고 모든 걸 빚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이룬 것처럼 한 꼴도 역겨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 빚에 잡아먹힌 전 남자친구는 모든 걸 잃고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어디 먼 지방 피부과에서 휴일도 없이 페이닥터로 일하면서 반지하방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빚을 갚아가며 겨우겨우 살아가더라고. 지인이 짧은 소식을 전하기는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알아서 잘 하겠죠. 제 사업은 더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그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이 결국 한 사람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배운 대로 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살아갈 뿐이죠. 또 하나 한 사람의 지위와 재력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인간들을 잘 골라내야겠다는 큰 교훈 역시 함께 얻었어요. 제가 돈을 조금 더 벌고 사회적으로 조금 더 성공을 할수록 더 조심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가까이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야 하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어렵게 얻은 교훈을 참고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노력하며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 앞날을 같이 축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으면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